안녕하세요. 옆반담교사 조선생입니다. 오늘은 선생님들과 함께 아동학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아동학대에 관한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매스컴을 통해서 나오고 있어요. 선생님들도 아마 여러 가지 뉴스를 통해서 접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특히 우리 초등학교 교사들은 정말 더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오늘 주제 같은 경우는 담임교사, 담임선생님들이시라면 조금은 더 예의주시하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영상을 두 편으로 구성을 했는데 오늘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들, 그 다음에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제가 있었던 학교들에서 있었던 사례들, 그 다음에 제가 주변 선생님들께 들었던 사례들, 그리고 이제 제가 연수 같은 거 참석하면서 들었던 사례들을 좀 모아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두 편으로 구성을 했고요. 오늘은 교사가 아동학대에 민감해야 하는 이유,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몇 가지 이유, 아동학대의 분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아동학대 유형별 시그널, 그 다음에 아동학대 인지 시 조치 내용, 그리고 아이들이 먼저 말을 할 수 있도록 레포 형성하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영상 시작할게요. 자, 첫 번째 내용은요, 교사가 아동학대에 대해서 민감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죠.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면 언론사에서 취재를 하기 시작해요. 이 언론사에서 취재를 할 때 각각의 상황들을 다 살펴야 되니까 이제 학교에다가도 취재가 오고 그다음에 교육청에도 취재가 갑니다. 그래서 교육청에다가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럼 교육청에서는 또 이제 상황 파악을 위해서 학교에다가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어보겠죠. 그럼 학교는 결과적으로 아동학대 피해 아동이 있는 선생님께 너는 뭐 했냐? 라고 이제 물어보는 상황까지 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물어보는 게 언론의 과도한 취재 이렇게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요.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일단 학교라는 곳은요, 아이들이 아동학대를 당하고 있는지 안 당하고 있는지를 예의주시하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아동학대에 대해서 학교가 뭔가를 직접적으로 나서서 아이들에게 조치를 취하고 지원을 하고 이런 것을 하진 않지만 우리 반에 있는 친구, 또 우리 학교를 다니고 있는 친구가 아동학대를 당한다는 걸 인지하게 되면 이거에 대해서 무조건 관계기관에 신고를 해야 되는 신고 의무자입니다, 선생님들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언론에서 취재를 나올 때 학교나 교육청에다 물어보는 게 당연한 걸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인지하려고 하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아동학대가 유형별로 어떤 신호를 보내주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때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오늘과 다음 영상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선생님들께 만약에 아이들이 와서 이제 선생님 저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도움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이렇게 말을 했을 때는 선생님들께서 그래 내가 도와줄게 라고 도움을 적극적으로 주실 수 있는 자세가 되셔야 돼요. 물론 이 도움이라는 거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제적 지원, 시설적 지원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아이에게 일단은 버팀목이 돼줄 수는 있어야 되잖아요, 담임선생님이.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이 얘기를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선생님들께. 그럴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아동학대 유형별 시그널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면밀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런 것들을 인지했을 때 바로 이제 조사가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동학대의 신호들을 살펴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 내용들이 가장 기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꼭 알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몇 가지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교직 생활을 하면서 학부모님들을 참 많이 만났어요. 그러니까 담임으로서 뿐만이 아니라 업무 자체가 학부모님들을 많이 만나야 되는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전교에 있는 학부모님들을 다 상대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업무적인 특성에 따라서도 이제 많이 만나게 되는데 학부모님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정말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이제 자녀 양육에 대해서 잘못된 방법으로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정말 몰라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게 모르는 게 아니라 이게 잘못된 거를 신념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하고 있는 이 가정교육, 그 다음에 아동 양육, 그 다음에 자녀 양육이 내가 하는 게 정말 옳다라고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초등학교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전문가들이 봤을 때 이거 다 잘못된 내용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서 이 훈육이라는 것이 도를 넘어서게 되면은 이제 아동학대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로 이제 발생을 하게
하게 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이야 뭐 자녀 양육이라든지 아이를 어떻게 뭐 지도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사를 하시고 뭐 이게 정보 수집도 하시면서 올바르게 아이들을 키우실 수 있도록 해 나가시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그냥 아이는 알아서 잘 크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뭔가 엄마나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았을 때 이럴 때 굉장히 뭐 윽박 지른다든지 크게는 뭐 때린다든지 욕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학대가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뭐 신체적 상해까지 일어나는 경우들도 종종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매스컴을 타게 되죠. 상담을 하다 보면 어머님들께서 본의 아니게 이제 본인들의 잘못된 자녀 양육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교정을 해드리려고 해요. 어머님 뭐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이런 부분은 아이들한테 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렇게 바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식으로 저는 굉장히 어필을 많이 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어머님들께서 이거를 받아들여 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생각보다 극소수긴 합니다만 몇몇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이걸 굉장히 오지랖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럴 때마다 저는 좀 많이 안타깝거든요. 그래도 오지랖이라고 인지를 하시더라도 오지랖이라고 생각을 하시더라도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경제적 수준에 따라서 지역을 나누는 거를 상당히 저는 불쾌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 경제적 수준이 어려운 지역일수록 아동학대가 생각보다 좀 많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 이유를 왜 그런지를 좀 살펴보니까 일단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학부모님들께서 이 경제적 빈곤 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얻는 스트레스들이 있잖아요. 이 스트레스들을 집에서 푸시는 거예요. 경제활동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막 아둥바둥하고 살다 왔는데 집을 들어오니까 집안 꼴이 말이 아니야. 애들은 공부도 안 해. 말도 안 들어. 아빠가 왔는데 엄마가 왔는데 아이들은 막 그냥 지 맘대로 막 살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엄마 아버지의 스트레스가 아이들한테 불똥으로 튀는 거죠. 그리고 이 스트레스를 잘못된 방법으로 분출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쌓이고 쌓입니다. 쌓이고 반복이 되면서 이게 아동 학대로 연결되는 경우를 생각보다 좀 많이 봤어요. 요거는 좀 경제적 이런 거랑 상관없네. 가정 환경이 이제 다른 가족들과는 좀 다른 그런 집들이 있잖아요. 그런 가정들 같은 경우는 이 가정 환경에서 오는 심리적 불안감 이런 것들이 부모님 자신, 엄마, 아빠 자신을 굉장히 아프게 해요. 정신적으로. 그 아프게 하다 보니까는 이 아팠을 때 나타나는 스트레스들, 그 다음에 이런 돌발 행동들, 문제 행동들이 아이들한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 이제 뭐 잘못된 행동을 하신다든지, 뭐 정말 욕을 하신다든지, 또는 방임을 하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아동학대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선생님들께서도 좀 가정 상담을 하실 때, 그 다음에 아동 상담을 하실 때 한 번씩은 살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영상을 통해서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초등학교 교사 따위가 자녀 양육에 대해서 네가 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초등학교 교사잖아요. 우리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있고 기르고 있어요. 상당히 많은 시간을 아이들을 보고 있잖아요. 물론 지금은 좀 아닙니다만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2차 사회적 기관으로서 학교가 역할을 해야 돼요. 그 사회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선생님들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견이 있으신 분들은 뭐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가 아이들을 조금 더 세세하게 잘 살펴야 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게 정말 어려운 문제죠. 그거를 잘하기 위해서 저도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정말 잘 보살피고 정말 살피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동학대 분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동학대의 종류는 이제 학자들마다, 선생님들마다, 그리고 전문가들마다 분류하는 기준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물리적 학대, 정서적 학대, 그리고 성학대로 구분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리적 학대 같은 경우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물리적 폭력을 사용하는 학대라고 보시면 돼요. 때린다든지, 뭐 집어 던진다든지, 아니면 애한테 뭐 상해를 가한다든지, 물리적으로 상처를 입히는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게 이제
물리적 아동학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정서적 학대가 있습니다. 정서적 학대는 뭐 이제 대표적인 게 언어적 학대가 있겠죠. 뭐 말로 아이를 정말 못 살게 군다든지 아니면 정말 욕을 하는데 그 욕이 진짜 단순한 뭐 이해 가능한, 물론 아이한테 욕하는 게 이해 가능한 수준은 아니지만 정말 우리가 그냥 뭐 그래 뭐 화가 나면 그럴 수도 있지 이 수준을 넘어서 정말 입에 담기도 힘들 정도로 아이한테 정말 트라우마가 될 정도로 정말 소리를 막 질러가면서 그렇게 욕을 하는 경우, 때리진 않더라도 그것도 역시 아동학대예요. 선생님 이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교사가 아이한테 소리를 지르는 것도 아동학대라는 판결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부모한테도 달라지는 건 없겠죠, 당연히. 이런 것들도 있다라는 거 좀 알고 넘어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거 언어적 학대도 정말 심각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무조건적으로 방치해 놓는 방임적 학대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아이들이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의 것들을 부모가 제공하지 못할 때, 뭐 예를 들어서 밥을 안 준다든지, 뭐 아니면은 뭐 정말 집을 너무 더럽게 하고 산다든지, 아니면 아이를 씻기지 않는다든지, 아이가 씻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지 않는다든지, 겨울에 막 여름 옷 입고 다니게 하고,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방임적 학대가 될 수 있겠죠. 이것 말고도 뭐 다양한 아동학대들 있을 수 있습니다. 요 아동학대들은요, 이렇게 유형별로 나눴을 때 각각의 시그널들이 있어요. 신호들이 있어요. 이 아동학대의 신호들을 선생님들께서 예의주시하시면서 인지를 하시는 게 중요해요. 물론 학급에 30명의 학생들이 있다고 했을 때 아동학대가 없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정말 뭔가 조금이라도 의심이 될 수 있을 만한 시그널은 없는지 예의주시하시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그널에 대해서, 이 신호에 대해서는 선생님들께 다음 영상에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괜히 지나간 일을 좀 꺼낼까 싶어서 제가 경험했던 자세한 사례들에 대해서는 이야기는 되도록 좀 안 하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많은 가정에서 아동학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선생님들도 많이 들으셔서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 아동학대를 담임교사가 알기는 사실 쉽지는 않아요. 특히 이런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이 혼합돼서 운영되고 있는 현재의 교육과정에서는 더더욱 알기가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우리가 민감하게 예의주시하면서 아이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좀 살피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그리고 다음 영상을 통해서도 그런 기회가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거나 혹시 의견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창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도 언제든 받고 있으니까 질문도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다음에 저는 더욱더 나은 교육 관련 콘텐츠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역반남교사 조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